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오늘은요, 북한의 공산세습 독재 체제 유지, 영구화에서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의 하나인 그 주민 조직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민 조직화 시스템은요, 저 체제의 모든 인권 유린 시스템의 가장 근저에 놓이고 가장 최상위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민 조직화 시스템을 정확히 알아야 북한 체제의 인권의 본질이 어디에 있으며 인권 유린 범죄의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민 조직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시종일관 노동계급의 혁명 위협은 대중 조직화에서 시작되고 조직화된 인민 대중에 의해 전진하고 완수된다. 이렇게 시종일관 오늘날까지도 제창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주민들을 다 조직화해놔야 수령족속의 혁명 위협이 원만하게 진행된다 구설입니다. 즉 김일성 족속의 야망과 리해관계가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가 지배하는 백성들을 조직화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김일성 족속이 북한 주민 조직화에서 모델로 내세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1920년대 중후반에 김일성이가 중국에서 초기 혁명을 활동을 할 때 어느 산골 동네 이름은 그 오가자 마을이라고 한답니다. 그 마을에 한 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가호가 한 30-40채밖에 안 되는 그 동네를 몽땅 조직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인들은 노인회, 청년들은 청년회, 어린이들은 소년회, 가정주민들은 부녀회 이렇게 다 조직화해놓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이상적이더랍니다. 오늘날 북한은 김일성 족속의 야망에 따라 오가자 조직화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보나 그 조직화하는 그 디테일로 보나 훨씬 능가하고 악랄한 주민 조직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북한 주민은 이 수령의 주문에 따라서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북한 주민은 직위, 고하, 남녀, 노소에 관계없이 몽땅 일정한 조직에 망라돼서 평생토록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이 모든 주민들을 조직화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노동당 조직입니다. 만 17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당에 대한 충실성이 입증된 그래서 노동당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노동당원 조직에 들어가서 노동당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노동당원들은 노동당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당원이 아닌 만 15세부터 30세 사이의 모든 북한 청소년들은 김일성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에 망라돼서 의무적으로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의 노동당원이 아닌 노동자 사모는 조선직업 총동맹에 의무적으로 망라돼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노동당에 입당하거나 죽지 않는 이상 조선직업 총동맹에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당원이 아닌 30세 이상의 전체 농민은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에 망라돼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노동당에 입당하거나 죽지 않는 이상 농업근로자 동맹에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비생산 부문에 종사하면서 당원이 아닌 30세 이상의 여성, 가정 전업주부들로 다 속합니다. 이 대상들은 또 사회주의 여성 동맹에 의무적으로 망라돼서 평생토록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노동당원이 되는 경우는 당조직에 속해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 8세, 그 다음에 14세 사이의 모든 어린이들은 조선소년단에 망라돼서 의무적으로 소년단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도 형식상으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당의 어느 세포의 평당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당 자체가 자기 것인데, 그러니까 무늬만 수령도 일개 당원으로서 당 세포에 망라돼서 조직 생활한다, 이렇게 선전만 할 뿐입니다. 이 조직에 망라돼서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이게 또 망라돼서부터 조직 생활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첫째, 모든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당 및 근로단체 조직에서 생활총화를 해야 됩니다. 당원들은 자기가 속한 당세포에서 하고, 기타 근로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초업단체에서 생활총화를 해야 합니다. 생활총화는 매주 토요일마다 해야 되고요. 매월 월말이 되면 월 생활총화를 해야 됩니다. 또 매분기 생활총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반년도 생활총화를 해야 됩니다. 또 연말이 되면 연말 생활총화 껴묻혀서 하반년도 생활총화를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평생토록 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자기 생활만 비판하고 앉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비판과 함께 반드시 호상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체 주민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걸 비판할까? 누구를 비판할까? 이 고민을 끝없이 해야 합니다. 모든 조직에 망라돼서 생활총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집중총화, 무슨 사상투쟁회의, 대론쟁회의, 집중회의, 무슨 정기총회 해가지고 들일 없이 합니다. 한 주일에도 2, 3차씩 합니다. 이 대론쟁, 사상투쟁 회의는 잘못한 특정인을 무대에 올려놓고 반나절을 합니다. 해당 조직의 성원들은 몽땅 참가해서 그 사상투쟁 분위기에 적극 호응해야 합니다. 사상투쟁 회의할 때는 상급당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상투쟁 분위기가 말하자면 불꽃 튀지 못한다든가 아주 우유부단하다든가 하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 조직에 망라돼서 치러야 할 조직 생활입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을 통해서 조직의 분공을 받고 수행해야 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혁명활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고 조직에 보고하는 것이 곧 개개인의 혁명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 생활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모든 당원, 비당원 가리지 않고 전체 북한 주민은 자기가 속한 조직으로부터 매달 분공을 받습니다. 분공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새로 나온 김일성 족속의 로작을 먼저 읽고 그 내용을 합축해서 조직 구성원 앞에서 발표하거나 김일성 우상화 소설들, 노래들 먼저 읽고 먼저 배워서 조직의 구성원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런 식의 분공입니다. 그리고 어느 좀 낙후한 조직의 구성원을 담당해가지고 교양 개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의 분공에 속합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평생토록 대를 이어가면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이 조직 생활에 망라돼서 평생토록 조직 생활을 거저 하는 게 아니라 수령이 장단에 맞춰서 평생 그 조직 안에서 줄이돌림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조직 생활을 끔찍이 싫어하지만은 또 싫어한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숙명으로 어깨에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조직화 시스템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 조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조직화 시스템에는 퇴직한 사람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정년 퇴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거주 지역의 동사무소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해당 당 세포 조직, 근로단체, 말단 조직들에 속해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이 생활총화 제도를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상투쟁 제도를 겪어야 되고 조직의 분공을 수행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 조직 생활은 죽는 순간에 끝납니다. 오직 그 사람이 죽을 때만이 조직에서 제명되고 끝납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스템입니까? 오늘날 이 주민 조직화 시스템은 만성적인 경제난, 심각한 식량난 등에 비해서 그대로 틀거진 남아있는데 저 지방들에선 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은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경제 회생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 주민 조직화 시스템을 백방으로 강화해서 본연이 강화됐던, 최고적으로 강화됐던 70년대, 80년대 시점으로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국가가 주지 않고 내 능력껏 자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증 없이 못 다니니까 숨어 다니면서라도 유동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낫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직생활 총회를 안 하니까 이 또한 시원하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식량 지원을 계속 필요한 만큼 계속해줘서 식량 배급제가 복구된다든가 북한의 하병 합작 적극 지원해서 북한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이럴 때는 김일성 족속에게는 절대적인 이득이 되지만은 절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는 또다시 강력하고 조밀한 인권 유린 시스템인 조직생활총화 제도, 조직화 제도에 또다시 메워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딜레마의 중점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한 2달 동안 직장 다녀보고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누가 나보고 회의 오라는 사람도 없고 무슨 지시 줄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 불필요한 사람인가? 왜 나를 안 부르지? 자기네끼리만 회의하는가? 그래서 제가 하루는 행정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지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종업원 회의는 매일 안 합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내가 의문점 나는 걸 물어보니까 막 웃으면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령은 컴퓨터를 통해서 다 전달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걸 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그 말 듣는 순간에 한숨이 푹 나가고 내가 소외당한 것은 아니구나 선입견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이렇게 특정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동호회, 친목회 뭐 이런 조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뭉치길 좋아하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